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에 소환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결국 조국 장관은 구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좌파 진영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에서 주장하던 경제 공동체란 단어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그 법 논리대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는 조국 장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조국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 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의 수사 내용을 보면 그때와 최순실 게이트 때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방법은 모든 것은 아내가 했고 나는 모른다. 가정 교육 문제라든지 돈을 버는 이런 사모펀드 같은 문제는 다 아내가 도맡아 있고 나는 아주 소홀했던 아버지였다. 소홀했던 가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요? 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정경심 씨가 3일에 이어서 오늘 서한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조국입니다. 결국 조국 장관 때문에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묻혀버렸을 겁니다. 잘 됐습니다. 차제에 이런 비리 의혹들이 불거졌고 이제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자산관리인인 김모 프라이빗뱅크가 진술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공동체라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시다시피 황교안은 법률가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한 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의 저주가 조국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좌파 저들의 법 논리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다. 경제 공동체 논리였습니다. 자, 서초동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활발하게 쓰인 것은 바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이 개념은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 법률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듭니다. 엄격히 말해서 법적 요원은 아니지만 최근 뇌물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된다. 공직자의 뇌물 사건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므로 공직자에 준해서 책임을 묻는 논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 논리를 자주 씁니다. 이혼 가사소송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모른다는 해명은 의아하다. 혼인 이혼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혼인 이후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이룬 재산은 상속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다. 재산의 운용 관리를 배우자에게 숨기는 것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라면 상당액의 투자를 놓고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상례다. 그래서 이혼 소송 같은 걸 할 때 남편이 재산을 다 벌었고 부인은 집에서 가사일만 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아니 부인은 돈 번 적이 없고 집에서 가사 활동만 했고 남편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줘야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압니다. 지금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이 막대한 돈을 치부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팔아서 챙긴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조국 장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 그 돈, 이런 것들을 부부가 함께 향유했습니다. 재산 등록은 조국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조국입니다. 조국이 그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냅니까? 전세를 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게다가 정경심의 이번 비리 의혹에는 내부 정보, 그것도 관급 공사라든지 정부가 조만간 시행하려는 어떤 정책을 2차 전지 같은 것을 미리 알고 그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데도 조국은 나는 모른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얼마 전이죠. 8월 달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최순실 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의 성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36억 원의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성계를 돕는 대가였다는 겁니다. 아니 말을 받은 사람은 최순실인데, 정유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친 겁니다.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의 공범이 됐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겁니다. 공직자가 직접 뇌물을 받는 단순 수뢰, 제3자를 통해 받는 제3자 뇌물 공여죄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제3자라도 배우자 등 이른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를 통한 뇌물수수에는 단순 수뢰죄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검찰 공소장,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공동체. 그렇지만 재판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셈입니다. 자,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은 도망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과 정경심 씨는 둘 다 대학 교수입니다. 월급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0억 원대의 재산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뭐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조국은 전혀 몰랐다,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 책임자를 했던 윤석열이야말로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을 놔준다? 구속시키지 않는다? 소환하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 이혼 소송까지도 거론하는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또는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코링크 피는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경심 씨 거라는 설이 다수입니다. 설립자금을 정경심 씨 돈으로 통해서 됐다는 겁니다. 정경심이 빌려준 돈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총괄 대표라는 코링크 피의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엮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물증은 차고 넘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조국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돈줄을 말리겠다. 개혁 방안을 내놔라. 그렇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을 보십시오. 경제공동체. 이제 조국은 구속을 명키 힘들 겁니다.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조국은 결국 구속될 것으로.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